시험이 임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다 잘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튼 체력 관리 잘하고 공부하던 대로 평상시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쌤이랑 같이 하는 마지막 체크해서 요약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미리 올려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다시 한번 좀 찍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쌤이랑 체크하자고. 그렇죠? 봅시다. 연소입니다. 연소편. 몇 문제 나옵니까? 그러면 한 6개 정도 이상 나오죠. 6개. 쭉 보면 압력 압력. 요 지금 절대 압력은 두 번째 이렇게 요 압력 중에 압력은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긴 한데 이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점에 절대 압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진 값은 아니고 완전 진공일 때부터 측정하는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완전 진공일 때부터 측정하는 압력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이해가 쉬운데 그냥 시험상의 공식만 생각하면 그렇죠? 잠깐 메모를 해보면 이게 이제 절대 진공, 완전 진공이라고 불리는 완전 진공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떤 압력이 있어, 그렇죠? 대기압이 있거든. 대기압 우리는 1기압 이렇게 딱 보는 거지. 1기압. 그리고 측정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압력을 내가 이제 임의로 여기다 여기 할 수 있지. 이걸 이제 압력 A라는 지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요렇게도 측정할 수 있지. 대기압보다 낮은. 그러면 완전 진공인 압력에서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PA는 도대체 어떤 압력이냐 분석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요렇게. 얘를 갖다 이제 절대압 이렇게 보거든. 그럼 절대압은 뭐하고 뭡니까? 라고 하면 대기압 플러스 PA까지 압력이지. 대기압에서 PA까지 압력을 게이지 압력 이렇게 하거든. 게이지 압력. 그러면 요 절대압은 뭘로 됩니까? 라면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PB까지 가는 것들은 PB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진공부터 대기압까지. 그런데 대기압에서 PB 압력까지 빼는 거지. 여기 압력도 특이하게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전에 봤었던 PA 쪽의 게이지 압력은 뭡니까? 압력계라고 부르고 압력계의 압력이 되는 거고 그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 게이지 압력은 뭘로 됩니까? 하면 이 압력은 연성계나 부합계가 되는 거지. 진공계가 되는 거지. 진공계 측정 압력.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대기압 빼기 게이지 압력이 되는 거거든. 이게 좀 더 이해는 어려운데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마무리. 그래서 지금 체크는 절대계 더해져 있는 거, 절대진 빠져 있는 거 체크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죠? 유량은 압력과 유속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 압력이 많으면 압력이 세면 물은 많이 나가고 유속이 세면 물은 많이 나간다는 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때는 유량이 얼만큼 나가느냐를 테스트할 때 쓰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펌프하고 양정을 뜻할 때에 대한 성능 곡선은 전혀 다른 거지. 뭡니까? 요거 이렇게 유량과 양정 관계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지. 이거 구별해야 돼. 구별.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쌤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밀도는 이렇게 한번 체크합시다. 밀도는 이렇게 해서 액체에 나와 있는 비중, 응용 버전은 기체 비중이 있고 기체 비중은 공기 비교, 그렇죠? 물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잘 체크해서 한번 봐주세요. 나머지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번은 예상 문제로 잘 계산 문제 나오기엔 딱 적합한 계산 보일샤를 이렇게 공식만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할 때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보일샤를 같이 한번 잡아야 되지.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야 밀폐면 어떻게 해? 부피가 변화 없지.
밀폐면 부피 변화 없다. 밀폐면 부피가 같다는 거지. 밀폐를 말하는 부피는 같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뭡니까 하면 요 말 딱 줄쳐면 되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질량을 부피로 할 때 온도하고 압력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온도하고 압력이 변화됐었을 때 질량만 딱 주어지면, 그렇죠? 질량을 안단 말은 우리가 몰수를 알게 되는데 그 몰을 집어넣게 되면, 이 몰이죠, 몰 딱 집어넣게 되면 부피가 얼마큼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거든. 그때 이제 여기 주어지지 않은 값 중에 하나지만 기체상수. 기체상수 한번 딱 보고, 기체상수에 대한 값이 파스칼이나 다른 단위로 주어지게 되면 8.314 되는 거지. 주기율표에서 1족과 2족과 7족과 그리고 0족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엄청 뛰어나, 위험해. 나트륨, 칼륨은 소화약재로도 쓰고 뭐도 쓰고, 소화약재로도 쓰고, 그렇지, 연소가 되고 있는 우리 금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알칼리 토금속, 마그네슘은 반응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굉장히 미세한 가루 형태처럼 2mm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위험을 취급받지. 칼슘은 물과의 반응만 딱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렇죠? 연소 반응 등등등. 그 다음에 실족은 마찬가지로 그 반응성 끝판왕들이 염소, 브롬, 요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되는 것 똑같이. 요렇게 해서 넘사예요. 넘사. 넘어오지 마세요. 영족은 그냥 아예 소화약재 같은 거를 쓴다 생각하면 되지. 반응 전혀 안 하니까. 불활성 이렇게 보는 거지. 불활성. 이거. 불활성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뒤쪽 가서 체크하지만, 그렇죠? 1쪽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내용이 있다. 그죠? 반응성이 점점 뛰어난 형태. 반응성이 뛰어나면서 뭐 소화약체 효과도 더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도 아래로 갈수록 뛰어나고 반응성도 커지고 그리고 소화 성능도 커지는 거지. 그죠? 하지만 뭡니까 하면 7쪽은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뛰어나. 반응성이 뛰어나지.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셈해 놓을게. 이쪽으로 갈수록 소화 성능이 뛰어나. 이 소화 성능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좀 더 부촉매 효과에 대한 시작점 같은 건데, 그 원자부터 전자까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그렇죠?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말을 보통 쓰는데, 가장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율이 높거든.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불은 잘 꺼져. 그래서 그것만 좀 더 조심하면 되고, 그렇죠? 반응성에 위치하고 지금 반응성이 위치하고 7쪽은 소화 성능에 대한 위치가 바뀌지. 다르다, 그죠? 불소가 반응성은 제일 뛰어나고 요오드가 아이오딘이 가장 소화력은 뛰어나. 똑같이.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보고 가세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전기 음성도가 이온화 경향이, 그죠? 그 전자 친화도가 반지름 등등이 어떨수록 주기율표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약간 어렵게 나오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지. 반응성 다시 한번 요거 별표 쳤어. 반응성 딱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해. 오늘 설명했었다, 그죠? 알칼리 금속일 때는 어떨수록 이온화 에너지 아래쪽을 할수록 줄고 등등 돼 있어가지고 반응성은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도 뛰어나고 소화 성능도 뛰어나고, 할로겐 원소는 반대로 돼 있는 거지, 그죠? 반대로. 그래서 주기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지. 하지만 소화력은 아래쪽으로 갈 수는 없다. 됐고. 설명 같은 거는 이제 분자식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분자식, 실험식.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가 뭡니까? 하면 분자식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 화학결합 꼭 기억해. 시험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 물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물은 수소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합니다 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결합에 대한 특성들. 그래야면 조금 센 문제긴 하죠. 조금 어려운 건 같긴 한데, 핵심 사항은 뭡니까 하면 분자량은 기체가 확산되잖아. 확산이란 말은 자연스러운 거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에너지가 큰 쪽에서, 압력이 큰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그렇죠? 근데 확산 속도는 분자량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제곱근에 반비례해. 쉽게 얘기하면 무거운 놈이 멀리 못 가. 가벼운 놈이 멀리 가.
대표적으로 수소가스 같은 게 되게 멀리 빨리 확대되지. 그죠? 근데 무거운 가스, 부테인 이런 것들은 별로 멀리 안 간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계산 문제를 딱 한번 보는 거지. 나머지 좀 과해요. 넘어갑시다. 분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형태가 요 놈이지. 분자 이렇게. 그죠? 이 분자가 해당 물질을 봤더니 많이 봤 놈이네. 메탄,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이 놈은 어떤 놈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슬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화 지방이고, 그죠? 읽을 때 파라핀계, 메탄계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알칸계 이렇게 보통 읽기도 하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런 놈의 특징이 아래쪽에 나와 있지. 특징이다. 그죠? 반응성이 작고 안정된 물질이다. 그죠? 안정된 물질이고 사슬 길이가 증가할수록 B점, 융점, 그죠? B점, 융점, 그죠? 비중, B점, 융점이 높아진다. 불용성이고 등등 읽어놓으세요. 이렇게. 아이고. 읽어놓고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악되어 있는 놈은 몰수 구할 때 이렇게 보면 되지. 몰수는 늘상 얘기했던 셈이 그죠? 분자량 분의 질량 22.4리터 분의 부피 22.4라고 하는 수치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죠? 몰비가 부피비하고 다 성립이 돼. 그런데 왜 몰비는 질량비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는 분자량이 그 물질마다 다 바뀌기 때문에 질량도 바뀌고 분자에 해당되죠. 분모에 해당되는 분자량도 바뀌게 되면 몰수는 계속 뒤집어져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질량비하고 몰비가 비례된다. 몰비하고 질량에 대한 비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산화는 뭡니까?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 수소를 잃는 거, 전자를 잃는 거, 그리고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 그렇죠? 산화제가 한원제가 뭡니까? 그것까지 다 섞어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보고 갑시다. 그렇죠? 산화제는 그렇죠. 결국은 산화제는 본인은 한원이 되고 그렇죠. 산화시키는 놈을 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지. 산화제까지. 산화제를 보자는 거지. 산화제 대표적인 것들이 산소 같은 놈이니까. 산소는 남들을 산화시키고 그렇죠. 자기는 이제 환원이 된 입장이다. 보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그다음 연소 반응식 늘상 봐야 되는 거지. 무지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요거 우리가 봤던 그죠. C의 개수가 X개, H의 개수가 X개일 때 완전 연소 반응식. C와 H와 O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봐라잉. 그다음에 공기 중 이거 좀 과해. 우리 시험에 나오긴 쉽지 않지. 물질에 의학권 했으니까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좀 이렇다. 완전 연소 반응식 푸는 법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해합시다. 완전 연소 반응식을 푸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량을 주어지면 질량이 주어졌는데 질량으로 물어. 그러면 비례로 하면 되지. 그렇죠? 2g의 수소인데 그죠? 4g이 되게 되면 산소는 몇 g이 됩니까? 그 정도. 그리고 부피로 물었는데 부피로 물으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1m 3승일 때 몇 타 3승이냐 이런 거죠. 묻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지. 비례식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질량으로 물었는데 부피로 물으면 몰 갖고 와야 돼. 몰 중요합니다. 몰 바꿔줘. 몰. 그런데 제일 끝판이 끝이지. 질량으로 물었는데 부피로 질량이 주어졌는데 부피로 물어. 그런데 특이하게 온도하고 압력이 바뀌어. 온도하고 압력이 바뀌어. 그러면 반드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가져오세요. 중요하다잉. 기본 물질 암기하고 있었지요. 이건 시험을 위해서 한계도 외우고 있고 MOC도 외우는 게 좋아. 이때는 다들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소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자량이 많을수록 연소열은 커져. 그렇죠? 분자량이 많을수록 발열량은 크다. 그렇죠? 왜 커집니까? 라면 이 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계산되어집니까? 라고 따져봤더니 산소 소비량이거든. O2 소비가 클수록 O2 소비가 크면 발열량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 발열량이 큰 물질이다 생각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인화점, 그리고 증기압, 그리고 발화점. 그래서 증발력 외우라고 그랬지 쌤이. 증기압의 크기하고 발화점의 크기는 같은 거야. 같은 개념처럼
증기압이 크면 발화점도 큰 거지. 근데 인화점은 증기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기압이 크면 인화점은 낮아져. 그러면 위험하다는 것들은 뭐가 위험한겨?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고 발화점은 또 낮을수록 위험한데 그러면 질문하는 거지. 메탄이 위험해요? 부탄이 위험해요? 그 위험한 거는 연소 범위에서 가져와 그냥. 연소 범위 알지? 그래서 위험도는 상한계 빼기 하한계 나누기 하한계 하면 되지. 그 밑에 연소 반응식들이 쭉 있어. 이건 암기하고 가세요. 다들 기출이에요. 다 보고 가라잉. 그렇죠? 넘어가서 물과의 반응식. 물과의 반응식은 반응식을 외우는 건 아니지. 생성물을 외우고 가. 생성물, 황화수소. 그래서 앞쪽에서는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오황화인은 황화수소가 나와. 아래쪽에 좀 새겨놓고, 그죠? 나머지는 이황화탄소는 그죠? 황화수소 나와. 칼슘은 수소 나와. 나트륨도 수소 나와. 칼륨도 수소 나와. 트리메틸은 메탄 나와. 에틸은 에탄 나와. 수소와 칼륨은 수소 나와. 인화석회는 포스핀 나와. 그죠?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나와. 아세틸렌. 그 다음에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나와. 뭐가 되는지. 열과 온도. 보고 갈까요? 그죠? 열과 온도 중에서는 비열이 크다는 말은 온도가 잘 안 올라. 비열이 크다는 말은 이 물질의 특성이 온도하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물 같은 놈이죠, 물. 그죠? 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념을 생각해 보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이제 복사 에너지가 막 가해지거든. 에너지가 8호 에너지 전해진단 말이지. 그런데 지구 에너지가 계속 지구의 온도가 왜 계속 유지가 될까는 거야. 열을 받았으면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면 배출시키는 형태에 대한 메커니즘이 잘 돼 있지. 그 배출시키고 열에 대해서 전혀 열 가해도 난 온도 쉽게 올지 않아. 막 잔소리해도 나 쉽게 좀 변하지 않아.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변하지 않는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게 비열을 따지는데 비열의 끝판왕이 물이야. 지구가 물이 70% 이상 돼 있어.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줘도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는 거야. 사람 몸도 마찬가지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없어. 온도 변화가 되어야 뭔가 이제 불도 내보고 그죠? 뭔가 다 볼 텐데 그런 게 좀 없는 거지. 물이라고 하는 특성이다. 이 비열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정적 비열과 정압이 있거든. 정적은 뭡니까? 부피 일정. 그리고 정압은 뭡니까? 하면 압력 일정이야. 그렇죠? 이 중에서 뭐가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압력이 조금 더 커. 이 정도만 보고 가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다음에 밑에 이것들은 필수로 꼭 보고 가야지. 섭씨하고 화씨. 어떤 아저씨가 나이가 많지? 화씨. 생각해보면 뭡니까? 외국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여. 야, 존,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었어. 그랬는데, 나 이 나이야. 너 노안이구나. 이거지. 나 원래 32살 많고 시작해. 그래서 오구 씨는 32살 많어. 이렇게 했었지. 이해해 놓으세요. 오구 씨. 켈빈, 우리 절대온도 기준점으로 하는 거고. 랭킨, 화씨로 절대온도 따질 때. 그래서 460이라는 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현열 잡열 중요하지. 그림으로 구할 때도 이해를 잘하세요. 뭡니까? 온도 변화. 그죠? 현열은 그죠? 온도 변화. 현온 그죠? 잠상 상태 변화. 상태 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죠?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그죠? 온도 변화에는 무관하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등등이라는 거지. 그래서 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물입니다. 물 해서 물 체크하고 가자는 거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 용량이라는 것들은 열을 담아둘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뭐하고 뭐의 곱입니까? 라면 여기지. 그렇죠? 비열과 질량.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온도가 오르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비열이 큰 물질을 쓰든지 그걸 못하게 되면 질량이 많아지면 온도가 안 올라. 그런 놈들은 가연물이 안 돼. 그럼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비열이 낮고 질량이 작은 물질들이 훨씬 더. 요거 이해를 해. 비열이 작고 질량이 낮아지면 마다고 가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계산 문제 풀어보고 그죠? 계산 문제 핵심은 질량을 앞쪽으로 빼놔.
훌륭한 합벌변에. 그렇죠? 해석 계산하면 훨씬 더 이해되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면 이제 그림을 활용하세요. 그림. 간부에 나왔던 만큼. 그 다음에 열애유동. 24년에는 요 나왔었죠. 뭐가 나왔었습니까? 하면 점열원에서 방사되는 정도의 계산 문제. 약간 선 넘는데 나왔어. 매질 내에 대한 분자의 진동은 전도. 그 다음에 대류 온도차. 전자파 파 형태로. 전자파 파 형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심화 과정이지만 좀 보고 갑시다. 그렇죠? 연류속이라고 하는 것들. 이 연류속, 이 에너지 같은 그 느낌은 그렇죠? 면적과 온도차 공식 보세요. 공식. 그렇죠? 그리고 비례하고 요 절전도율에도 비례하네요. 그다음 반비례하는 것들은 뭡니까? 반비례하는 놈들은 두께 반비례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전도율에 대한 메커니즘 누구 겁니까? 풀이했다. 화재 초기다잉. 화재 초기. 그다음에 뉴턴의 냉각 법칙. 그죠? 성장기 때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이런 것들 또는 재현 설비, 재현 이런 것들 일단 관여하겠지. 연기 막 흘러가는 그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스테판 볼츠만이다. 핵심 사항은 온도 상승에 비례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초기 이후에 플래시오버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에 해당 되지. 원격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나기도 하고 진공 중에서도 에너지 전달돼. 놀라운 일이다. 그죠? 파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좀 제일 많이 하는 놈이면 점화가 될 때는 전도가 핵심이고, 그죠? 확대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복사가 핵심이지. 대류는 왜 그렇게 크게 관여 안 합니까? 대류는 거리가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냉각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걸 다 이해하고 하자잉. 그 다음에 요거 심화 과정이지. 이렇게 발화 시간은 어떨수록 위험해? 발화 시간은 작을수록 위험해. 짧아지면 위험한 거지. 주위에 발화라고 하는 것들은 에너지를 줘야 됐었을 때 불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딱 얘기해. 그죠? 에너지를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을 딱 봤어. 공식을 딱 봤는데 공식이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암기하는 건 아니고 개념만 이해하자는 거지. 어떻게 되면. 그죠? 밀도, 첫 번째 밀도, 비열, 두께. 밀도, 비열, 두께. 그죠? 그 다음 온도차. 이 온도차라고 하는 개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딱 하는 순간 좀 놀라운 일이 요 T 무한대라고 돼 있는 거. 이 아이가 초기 온도를 얘기합니다. 초기 온도.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들은 요 T 이그니션은 요만큼의 이놈은 뭐 할 때 쓰는 놈입니까? 이놈 자체가 발화 온도거든. 발화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란 말이지. 발화 온도. 그지? 그러면 온도 차가 작을수록 발화 시간이 짧아진다. 이게 너무 신기한 말이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화 온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초기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차는 작아지게 되거든. 이걸 이해해. 발화 온도는 정해져 있어. 고정. 물질마다 정해져 있지. 언제 발화 온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 그럴수록 발화 온도는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지. 어떤 상태에서 발화 온도가 제일 낮습니까? 이건 이해를 돼. 우리가 말하는 양론 상태에서 제일 낮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초기 온도를 올릴수록 정해져 있는 발화 온도하고 차이는 작아지거든. 그럴수록 발화 시간은 짧아져. 요거 이해해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고. 근데 두꺼운 물질들까지는 조금 과합니다. 한번 참고만 해놓고. 요까지는 한번 보고 가. 심화 라인이다. 심화. 그 다음에 연력학 에너지 효율. 좀 과해. 살짝 밀고 넘어가십시다. 화상 보가세요. 화상. 그렇죠? 피부 괴사하고 피하지방까지 닿아서 떡살 생기면 그건 3도요. 괴사성. 그렇죠? 보통 수포 생기고 난 다음에 수포의 층도 약간 좀 과할수록 우리가 이제 변색도 오고 이렇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암적휘, 황백휘 됐고. 그리고 반응을 보게 되면 발열 반응을 하는 것들은 연소로 볼 수 있고 흡열 반응한 것들,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 그런 류들은 산소하고 반응을 하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연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죠? 어떠한 교재들 보면 이만큼이 방출되는 범위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살짝 넘어가서 연소편 본격적으로 갑시다. 외우고 가세요. 연소 반응에 대한 그림. 특히나 중요한 내용들 요거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응열의 내부 에너지다. 내부 에너지 딱 기억하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단계.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됐지? 방출 에너지는 이만큼. 그죠? 그런데 교재들 보게 되면 연소열만큼 나간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 연소열만큼 나간다. 그죠? 하지만 이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어서 나가게 되면 이만큼이 나가는 건지 이만큼이 나가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 우리가 요만큼이요, 요만큼이요. 근데 요 지금 그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물질별로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 틀렸다고 하면 소송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이렇고 어떤 책은 좀 그렇다는 거지. 촉매라고 하는 것들은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거.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됐고 아래쪽 연소의 메커니즘이다. 연소 메커니즘이라는 건 연소의 과정을 얘기하지. 흡분, 혼연배, 흡분 그리고 액체 가연물이면 증발, 흡증, 혼연배, 혼연배 되겠지. 이때 이제 연소 때 발생되는 열이 화염을 통해 또 열의 에너지한 전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흡열됩니다. 전도대로 벽사. 그래서 흡분 다음에 훈소. 훈소의 메커니즘 뭡니까? 그러면 흡분배 이렇게 되는 거지. 불완전 연소를 많이 하게 되고 일산화탄소의 배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지. 연소에는 3요소가 있고 4요소가 있어. 3요소, 4요소. 그죠? 뭐의 차이입니까? 연쇄 반응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죠? 연소명과 하재명을 꼭 기억하세요. 제일 차이점은 표면 연소하고 표면 하재가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 공부할 때. 저 신부하재 이제 다 들어봤고 왼쪽은 불꽃이 없고 오른쪽 불꽃이 있고. 그럼 소화는 어떻게 시키는 게 좋겠어? 물리적인 게 급도적이지. 냉질제, 그죠? 질냉제, 그죠? 제질냉. 그 다음에 연쇄 사유소는 물리적도 괜찮고 화학적도 괜찮은데 화학적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를 많이 한다. 아래쪽에 가연물도 보고 합시다. 뭡니까? 그러면 가연물의 가, 그죠? 가연물입니다. 가연물 요 부분 잘 보고 가야지. 이게 굉장히 잘 나왔거든. 처음에, 그죠? 통으로 다 외우세요. 쭉 보게 되면 산소 결합시 발열량 크다. 발열량 커. 연소열 커. 반응열 커. 그죠? 산소의 진화력 커. 진화력. 비표면적 커. 비표면적. 활성도 커. 화학적 활성도. 건조도. 연소 범위 커. 연소 범위가 커. 그죠? 그 다음에 작을수록인 거. 최소 점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열 전도율. 열 전도율. 이렇게. 그리고 인화점. 발화점 뭐 이런 것들 다 똑같다. 그죠? 발화점 같이 적어놓을까요? 발화점. 발화점이 작을수록 그죠? 가연물이야. 그래서 인화점, 발화점 이렇게. 그다음에 융점, 비점, 비중, 비열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비점, 비열, 비중. 3비가 다 작을수록 표면 장력 그리고 한계산소 지수, 한계산소 지수 농도.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로 넣었는데 기화열 그리고 증발 잠열, 융해열 이런 것들도 다 작을수록 가연물입니다. 그렇죠? 추가로 발열 반응하고 발열 반응, 연쇄 반응하면 되지. 그렇죠? 연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소가 반응을 하면 연소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열이 생성돼. 이 생성되는 열을 발열. 그렇죠? 열이 바뀌어. 방열. 연소가 지속되려면 발열이 더 크면 돼. 에너지가 있어야 지속되겠지. 지속. 그렇죠? 열 생성, 열 손실. 23년 기출이니까 한 번 더 보고 또 나와. 그 다음에 가연물이 될 수가 없는 놈. 벌써 산화가 끝났어. 완전 산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CO2 또는 H2O 이런 것들이지. 질소 산화물은 안 되는 이유는 산소랑은 반응을 하는데 이거 딱 줄 서놨어요. 흡열 반응을 해버려. 열을 흡수해. 주변이 싸늘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예전에 썰렁하다 이런 말. 다시 넘어가서 불활성 기체. 불활성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줘도 반응을 안 해. 그렇죠? 야, 나는 이제 반응 끝났다. 나 시키지 마. 난 안 해도 돼. 산소 쪽 보자는 거지. 산소 또는 산화성 물질 다 들어간다. 산화성 물질 다 들어가. 그렇죠? 산소 농도가 커지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 그렇죠? 연속도 빨라진다. 화염온도 빨라져. 화염길이 길어져. 폭발 범위, 연소 범위 다 커져. 그렇죠? 작아지는 것들은 발화점 작아져. 제도점화 에너지 작아지는 거지. 됐고. 점화원의 단위는 미리줄입니다. 미리줄. 굉장히 작은 거지. 점화원은 그렇죠. 혼합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불나기 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최소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인화점하고는 구분해 주세요. 인화점하고는 종류에는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여론이 있는데
우리 그 화학적은 자연 발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도 읽어놔야 됩니다. 그죠? 각각의 특징들. 저항, 뭐 누전, 그죠? 유전 이런 것들은 다들 전기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요 개념이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첫 번째 소용거리라는 게 있어. 소용거리는 전극에 가는 거죠. 전극. 전극은 전극 사이가 불꽃이 탁 튈 때가 있지. 그죠? 우리가 컨센트 같은 거 꽂았다가 딱 빼면 순간적으로 불꽃이 탁 튀지. 그게 전극 간의 거리라고 생각하자. 요 지금 전극 간에서 전기가 팍 튀는 거지. 그죠? 근데 이 거리는 요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작게 만들수록 최소 점화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요 전극 간의 거리를 D라고 합시다. D는 작아질수록 최소 점화 에너지도 감소가 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런데 더 작게 했어. 더 작게. 최대한 작게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식이 튀어. 뭐 최소 점화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버려. 이게 엄청 커지는 거지. 불이 안 나. 그때 야 너 거리가 왜 이렇게 됐어? 물어봤어. 아, 저 이제 소용거리에 도달했습니다. 그치? 더 이상 저는 전극 간의 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꽃이 생기잖아요. 불씨만 생기는데 불씨는 점화가 안 됩니다. 이런 거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다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화염은 생겼는데 화염이 전파될 수 없도록 만드는 간극이 있어. 그 형태를 뭐라 부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화염 일주한계 안전간극이라는 거지. 화염의 전파력이 뛰어나거나 연소성이 높은 놈들은 이 간극을 최대한 줄여놔야 화염 전파를 막을 수가 있어. 틈새 간격이다. 틈새 간격. 대표적인 끝판왕 세 놈이 누굽니까? 이氧화탄소 또는 수소 또는 아세틸렌 이런 놈이지. 어우 진짜 위험한 놈들이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생각합시다. 영향이 작아지는 것, 그죠? 점화원이 작아지는 조건이다. 뭡니까? 꼭 기억해. 그죠? 가스 농도 많아지면 온도, 압력, 산소 농도 높아지면 점화원은 낮아집니다. 쉽게 불 붙는단 말이지. 그죠? 가스 농도는 왜요? 가스 농도는 분자 간의 충돌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화원이 더 적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그죠?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그리고 양론에 가까울수록 됐지. 연쇄 반응입니다. 사요소 화학적 반응을 얘기하는 거지. 그 연쇄 반응이 있다는 말은 불꽃이 있는 거죠. 불꽃이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억제 반응. 맞아 보겠어요. 이렇게 연소의 범위에 대한 3번. 엄청 중요하지. 그렇죠? 꼭 보고 가. 무슨 요소도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왔지. 포화전기합선, 비점이라 불리는 끓는 점. 그 전에는 액체였고 끓는 점을 지나자 기체라는 거지. 이제 온도를 뜻하는 거구나. 온도가 쭉 이은 선. 이 비점이 커지는 선은 뭐 압력이 커지면 이렇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 말 들으면 좀 이해되겠네. 그죠?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져. 끓는 점 높아진다. 비점도 높아진다. 근데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산에 가면 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계, 상한계가 있고, 그죠? 한계가 있지. 그 사이의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부릅니다. 그 연소 범위는 화염이 딱이 생겨요. 화염이 생기는데 이 화염 불꽃이, 그죠? 자력으로 전파가 되면 예온합 연소라 부르고, 스스로가 화염 전파가 되지 않고 주변에 가열만 시키면 확산 연소가 되는 거지. 되겠지? 안전구역 등등등. 그리고 인연발 뒤쪽에서 다 알 거고, 그죠? 양론. 그러한 다음에 그러면 가스 농도 기준점이 위로 갈수록 많아진단 말이거든. 이게 관홍 상태.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희박 이렇게. 그 적정량, 양론, 당량비라고 보통 부르지. 공기비하고 당량비는 역수의 관계 있습니다. 그 밑에 연소의 위험도 다 외우고 가야 되지. 좋다. 그죠? 위험도도 암기하고 갔으면 좋죠. 왜냐 시험을 위해서. 나머지 쭉 보고 가자잉. 그리고 전에 모의고사 풀이할 때 시아나수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쌤이 이제 잘못 뺏겨갖고 14%에서 갸우뚱 야 이거 무슨 이 동네는 14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체크했으니 41이 맞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연구기간마다 농도가 조금씩 바뀌어 주어진 게 좀 더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요새 구성이 온도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 인하점, 그죠? 연, 발 이렇게 딱 봅시다. 인연발, 내 인연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다. 그리고 첫 번째 인연종, 인하점은 뭡니까? 이 온도에 도달되면 한계가 돼버려.
연소범위 한계. 바로 점화 에너지만 있으면 불 붙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질과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 딱 생각하면 되겠죠. 사류 위험물의 위험성의 지표가 되고 측정법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전부 다 보고. 그죠? 그리고 연소점은 스스로 탈 수 있는 거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죠? 5도 정도, 10도 정도 없습니다. 인연발 다시 체크. 온도의 크기도 인연발. 그죠? 발화점이 작아지는 거 중요하지. 그죠? 탄소수 많아지면. 그죠? 길이가 길어지면 탄소 체인에. 그죠?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면. 발열량, 산소 진화력, 산소 농도, 그리고 화학 반응 에너지. 반응 에너지 조금 조심하고. 반응 에너지. 그죠? 이거 반응 에너지는 가해진 에너지의 개념이지. 가열속도, 압력 이렇게 다 보고. 그다음 열전도율은 작을수록 점화 에너지 낮을수록 증기압 작을수록 이거 발화 에너지하고는 같이 간다고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증발 이렇게 외우랬어. 그리고 양론일수록 혼합비 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핀계에서만 지금 증기압과 관계는 논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소 범위 다 알고 있는 거다. 그죠? 공식 통해서 이 연소 범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상승하면 상계 한계가 동시에 다 넓어져. 상하 다 커져. 그 다음에 이걸 구체성으로 좀 띄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100도 오르면 각 상한계 8, 하한계 8이. 그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압력, 산소 농도 높아지면 연소 범위 상한계가 커져. 그죠? 이때 압력은 예외상이 있지. 조심하세요. 이렇게 예상이 압력이 높을수록 수소는 일시적이고 일산화탄소는 지속적으로 연소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죠? 불활성 물질 투입하면 불활성 물질이다 투입하는 순간 연소 상한계 감소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양론보다 약간 높은 농도가 온도, 연소속도, 하염계가 최대가 됩니다. 넘어갔어. 연소 범위 측정 범위는 과해. 연소 속도에 대한 기준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연소 속도의 관계는 그렇죠? 지금 따져보면 온도, 압력, 산소 농도, 가연성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는 빨라져. 그렇죠? 촉매 물질, 즉 종촉매 있을수록 빨라져. 당량비는 1일 때 빨라져. 미연소 가스 마지막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미연소 가연성 가스의 기체는 열전도율이 높으면 연소 속도가 빨라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체나 액체는 연소를 하기 위해서 상태를 변화시키거든. 그죠? 그럼 열전도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크게 좌우해.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냐 액체를 기체로 바꿀 때 열전도율은 낮을수록 그 물질이 표면이 기체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하지만 반대로 기체는 더 이상 바뀔 게 없어. 지가 그냥 반응해버리면 돼.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받은 에너지가 주변에 전파하기 급급해. 열전도율이 높으면 주변에 전파가 용이해. 그죠? 그러면 쉽게 불이 나버린다는 거지. 연속도가 증가한단 말이지. 됐죠? 뒤통수 맞기 조심하기에서 나왔던 형태가 세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MOC, 제수산소 농도, LOI, 한계산소지수, 산소 밸런스라는 게 있네. OB, 그렇죠? 그리고 각각이 작을수록 위험해. 0일수록 위험해. 조심하세요. 산소 밸런스는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가연물이 있어. 오류위험물이라고 가정합시다. 오류위험물이 연소를 하기 위해서, 폭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은 부족해, 과해를 묻는 거야. 오류물질은 뭐를 포함하고 있댔어? 산소를 포함하고 있거든.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놈인데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산소가 다 대져 있다면 물질 내부에 이렇게. 근데 이 산소가 얼만큼이야? 과해, 부족해. 이걸 따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적정해. 양론 상태인 거야. 물질 자체가. 그런 놈이 제일 위험한 거지. 그걸 뜻할 때 쓰는 거야. 산소 밸런스. 이해하세요? 많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위험도. 중요해. 위험도. 그죠? 위험도 시험 문제는 늘상 나와. 24년도 기출했었어. 또 나와. 그죠? 계산 문제 이해하고. 르샤틀리에 출연했었지.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나오기 조금 쉽지 않죠. 바로 나오기에는. 그죠? 혼합가스일 때 나는 거. 혼합가스이다. 그죠? 그 다음에 채소산소 농도. 이번에 나와야 되지. 이번에 나오세요. MOC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공부의 순서를 보게 되면 조금 특이점이 있어. 왜? 위험도 르샤틀리에는 초기에 배우는 게 맞아. 왜? 연소범위라는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밝거든. 그런데 약간의 화학식을 판단하고 접근할 때는 양론이 먼저 배우는 게 바람직한다고 생각하는데 쌤은 MOC가 시험 문제 2번 먼저 나와버리거든. 그죠? 그래서 MOC를 파악하면 이때 요 MOC라는 게 산소의 농도를 얘기하잖아. 불 안 나게 되는, 불이 나는 마지막 산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보다 조금 더 낮추게 불활성 기체 투입하면 되거든. 그 불활성화에 많이 이용된다는 거지. 그죠?
양로는 연료. 그다음에 공기. 공기는 뭡니까? 공기는 산소 나누기 0.1하면 주어지면 되지. 이렇게. 됐다. 존스식은 뭐 주어지면 쓰고 아니면 과해. 그리고 버제스윌러는 이렇게 봅시다. 이 공식을 살짝만 보면 연소열이 높은 놈은 한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연소열이 큰 놈 위험하지. 발열량도 클 거니까. 이런 놈들은 한계가 낮아. 위험한 놈이야. 그죠? LOI 탐조하고 요 지금 공식 최소 점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는 전압의 제곱이다. 제곱에 비례해. 그리고 기화가 많이 되면 기화열이 크다는 말은 에너지를 주었더니 이 자식은 뭐 할 때만 쓴다고 기체 만드는 데 다 써버려. 기체가 돼야 연소가 되거든. 그래서 기화열이 큰 물질일수록 뭐하다? 연소 속도가 낮아지고 연소가 안 돼. 그죠? 대표적인 형태는 뭐 가연물은 아니지만 물 같은 거. 기화, 증발 잠열 자체가 엄청 크잖아. 그죠? 그래서 소약제로 쓴다고 생각하면 또 연관이 되는 거지. 계산 문제 또 나옵니다. 집중해. 넘어갔어. 한눈에. 야, 한눈에. 겁나 한눈에 볼 수 있네. 착착착착 해놓으세요. 한눈에 봐지네. 넘어갔어. 연소의 종류가 있어. 종류 한번 체크해놓고. 되겠죠? 정상연소는 이런 말 쓴다 우리. 그죠? 뭐 분출 속도와 연속도가 균형을 이룰 때. 그죠? 비정상은 발열이 너무 커. 그러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지. 나머지는 읽어보도록 합시다. 불완전 연소 24년 기출이어서 바로 나오긴 쉽지 않지만 원래는 엄청 중요한 부분. 미연소분이 남겨. 이제 산소 공급이 불충분돼서 미연소물이 생긴다. 이렇게 끓음 많이 생기네. 일산화탄소, 타르, 그름 생겨. 온도도 좀 낮은 편이지. 이 온도가 낮다는 말이 그냥 낮다라는 것보다는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는 형태가 아니야. 아니 반대로 되겠네. 위험해. 근데 온도는 불꽃보다는 낮아져. 그죠? 요때 가스가 더 많어. 산소량이 부족한 것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환기가 잘 안 될 때, 그죠? 배기가스가 원활한 분출이 안 될 때 생겨. 그 다음에 연료의 종류별 특징. 이게 조금 과하긴 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특징 형태니까. 그죠? 됐어.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거. 우리 공기비가 크다는 말은 뭡니까? 하면 이게 둘 다 증가된다라는 거지. 공기비가 크다라고 하는 형태는 그죠? 농도는 낮아져. 농도가 많다는 말은 산소가 크단 말이거든. 공기가 많다는 말이야. 공기가 많아. 필요 연소량의 공기보다. 그러면 열 손실이 많아지고 손실이 많아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식어버려. 그죠?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 그리고 과농 상태다. 공기가 작다는 말은 공기비가 1보다 낮다는 말은 불완전 연소. 이것들은 내가 이해를 좀 잘했어. 보통 보면 이건 내가 잘 이해했어. 근데 공기비가 클 때 좀 더 이해 잘 못해. 요것들은 증가된다. 양론이 안 거니까 양론의 개념을 자꾸 찾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연물 연소분의 특징이다 그죠? 여운압 확산. 그 여운압과 확산 정도는 보고 갔으면 좋겠어. 여운압 확산. 그래서 여운압을 딱 보면 화염 길이가 짧은데 강해. 단단한 불꽃이라고 해야 되나? 일렁이지 않고 치 하는 거 있잖아. 반응대가 좀 좁은 편이야. 이건 조금 더 주의해서 보고. 그죠? 그 다음 나와 있는 형태가 스스로 전파해. 그리고 고부하 연소. 그죠? 고부하도 연소가 가능해. 그 고부하란 말은 얘네들은 에너지가 엄청 크게 필요한 놈들도 다들 연소시킬 수 있다는 말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소실이 작아도 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역할 위험이 가장 크죠.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원래 연료 쪽으로 화염이 다 전파돼 버리는 거. 액체 연소의 전체적인 단들 정리. 그죠? 이 메커니즘은 증발되면서 연소를 하느냐. 그죠? 가연성 혼합기 증발해서. 그리고 이 물질은 그냥 아예 분해돼서 하느냐. 차이점인 거지. 둘 다 간세 기체는 나옵니다. 잊지 말고. 그런데 증발 연소는 일반적인 기름이라면 분해 연소는 점도가 이제 높은 기름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름처럼 연소시키고 싶을 때는 분무가 좋지. 그래서 그죠? 등심 액면입니다. 그죠? 등심 연소는 알고 있지. 촛불 같은 것들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촛불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당연히 촛불은 고체지. 그죠? 근데 등심 연소에 대한 예를 들 때 알코올 램프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나머지 보고. 그 특징 중에서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적으면 재발화는 높아집니다. 고체가 24년도 기출이었어. 바로 나오긴 쉽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보고 가. 그죠? 증발은 얘네들 열분해 하지 않고 증기가 발생해. 뭡니까? 대표적인 예가 양초 같은 놈들이 됐었지. 양초. 그죠? 유황의 유는 빼고 요오드 대신 아이오딘으로 붙여줍니다. 아이오딘. 이렇게. 그죠? 그다음 분해 연소는 얘네들은 그냥 물질 자체가 분해돼 버려. 분해. 그죠? 가해지면 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반응을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그죠? 요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잘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표면은 보통 분해해서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가연성 가스가 불이 나. 그런데 분해의 메커니즘 중에 좀 특징한 게 산소랑 맞교환하는 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분해돼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물질이 산소랑 직접적인 반응 결합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두 개를 좀 더 잘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 요렇게 물질이 있어. 그죠? 가열했어. 그럼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분해되는 거. 요런 놈들이 산소랑 결합해. 이렇게. 요런 것들은 뭐 분해 연소야. 그런데 요 부분 표면에서 바로 산소랑 결합해. 이렇게 결합해. 그죠? 그러니까 그 물질 표면 자체에서 그 물질이 떨어져 나오지 않고 그 물질 거기에서 바로 연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연소가 원활하지 못해. 얘네들은 불꽃으로 가. 이렇게. 근데 얘는 불꽃으로 못 가. 아래쪽은. 얘네들은 표면에서 직접적인 연소에서 표면 연소를 불러. 그렇지.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로 말을 하면 안 돼. 표면 연소는 가연성 가스가 안 나와. 그렇죠? 그렇고 불꽃도 없어. 가스가 나와야 우리가 알고 있던 증기가 나와야 불꽃이 되는데 그게 없다고. 이거 잘 구별하세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표면이 어떤 상태가 돼? 이렇게 뭐가 돼? 그렇죠? 자결하는 거지. 불꽃이 없이 바로 타버리는 거지. 그런데 빨리 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분해돼서 떨어져 나오는 만큼 속도가 빨라지거든. 다 들어가는 속도가. 근데 얘네들은 표면이 직접 반응하다 보니까 깊숙하게 못 들어가. 그렇죠? 화염도 없으니까 속불 이렇게 보통 불러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자기연소까지 다 나왔으니까 잘 이해하고. 뭐 수목금토 뭐 이런 거 다 외웠지. 됐어. 밑에 있는 불꽃과 자결 표면 연소에 대한 개념으로 보자. 그죠? 결국은 불꽃이 있냐 없냐는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 그죠? 느리고 신부화재 등등. 비교해보면 읽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표면 연소와 훈소의 차이점. 이것도 쌤이 예를 들고 있지. 왜? 외형은 똑같아. 근데 훈소는 가연성 기체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 양이 작아가지고 그 산소량이 뭐 이제 가스가 엄청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지. 그 산소 공급이 조건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그래. 이해해 놓으세요. 산소가 어떻게 부족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들. 이해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자결해. 딱 정리. 표면에서만 반응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표면 반응. 산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반응을 하긴 하나. 그렇죠?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할 때. 그렇죠? 연기 발생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죠? 연기 발생이 많이 난다는 말은 가연성 기체의 크기 대비해서 연기화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렇죠?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가? 완전 연소는 탄화수소 계열을 완전 연소를 하면 물하고 CO2가 나가지. CO2가 나간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타르 같은 것들이 많이 생성되거든. 일산화탄소 덩어리들. 이렇게 그 타르. 그 외에 이제 막 입자들 보이면 걔네들은 연기가 되는 겨. 그죠? 완전 연소를 해버리면 깨끗해. 깔끔한 에너지. 그런 거죠. 인체 미해하고. 근데 불완전 연소를 하면 눈에 막 보여. 연기들도 많이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덩어리로 이해해서 보고 연소기는 좀 뭐 공부를 따로 할 때 좀 더 반응하세요.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공기거든. 1차 공기를 섞어서 들어가느냐.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배출되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연소하느냐가 2차 공기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밑에는 버너 종류는 어디에 많아 물어보는 거고 그냥 이것들은 그냥 참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넘어가서 연소 이상현상 무조건 나오지. 열심히 나와. 그래서 1차 공기 유리야 1차 공기량이 아니고 1차 공기량은 가연성 가스 대비 1차 공기 공급량을 얘기해. 그죠? 가스는 고정값이고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면 1차 공기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율이니까 율.
그죠? 그리고 가스량, 그죠? 가스의 압력이 얼만큼 되느냐? 그 가스만 많이 튀어나오느냐? 공기도 많이 들어오느냐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 생각해 봤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 딱 한번 보게 되고, 그죠? 범위에 뭘로 들어가는지만 딱 보면 되겠어, 쌤이. 그죠? 이렇게. 보고 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역할은 이 정도 범위까지. 역할을 되게 어렵게 문제를 내기에는 항상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꼬우는 게 많아지지. 그 꼬우는 게 많으면 하자가 많이 생겨. 그러면 전원정답 처리할 게 따로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적정량의 범위 내에서만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어. 그죠? 연수 속도가 분수 속도보다 크면 무조건 역화가 생길 수 있어. 그죠? 가스량이 작어. 역화 생겨. 혼합가스량도 압력 작아지는 거지. 이거 연수 속도가 빠르죠. 생겨. 번호가 고온이야. 이게 염공이라고 해서 화염 불꽃이 나오는 쪽, 그 라인 쪽 들어오는 가스 관을 타격해서 들어오잖아. 그 가스관 내부가 가스 관 자체가 가열돼 있으면 내부에 있는 가스 온도가 미리 올라져 있지. 그럼 벌써 그 화염 밖으로 그러니까 염공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부에서 불 붙는 경우도 생겨. 그럼 역화가 바로 생겨. 그리고 낡고 부식은 똑같은데 염공이 커질 때만 생겨. 가스량이 작아지는 것들은 어떤 놈이랑 동일해요. 묘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죠? 혼합가스량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읽고. 리프팅은 반대로 개념을 보면 된댔고 됐지. 넘어가서 자연발화. 시험에 잘 나오지. 고포가. 그죠? 자연발화의 조건도 중요해. 스스로 불이 나버리는 거지. 외부에 가열원이 있거나 점화원이 있는 거, 가열원이 있는 거는 상관없을 수 있어. 시험 문제상으로. 근데 점화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이해를 잘 내세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 그죠? 전공축, 전, 공, 축적, 온, 열, 수, 표. 이렇게 이해하자. 그중 수분, 촉매작용을 해. 잘 이해해서 보고. 공기 유통이 없을수록이니까 공기 유통이 많아지면 불은 꺼져. 공기 유통이 많아진단 말은 뭡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 통풍시킨다는 거지. 통풍하면 절대 안 돼. 통풍을 하면 자연 발열 방지 대책이 됩니다. 좀 어렵게 나갑시다 라면 기름에 이중결합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 이중결합도가 많아져 있으면 불포화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 발화가 많이 생기더라. 그걸 측정하는 방법을 요오드가, 아이오딘, 그렇죠? 보통 부릅니다. 요오드가보다는 아이오딘가 이렇게 보는 거지. 아이오딘가. 유지 100g 내에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의 그 요오드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 130 이상 기름의 종류도 판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산소의 안정도도 낮고 불포화도는 높고 산화도는 높다 이렇게 듭니다. 나머지 이온합 보고 가세요. 넘어가서 연기요. 연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형태는 다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수직은 뭡니까? 하면 2에서 3 m/s. 그죠? 계단은 3에서 5 m/s.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나머지 쭉 다 보고 가. 엄청 중요해. 인간의 본능 5가지. 추기, 대자지. 딱 됐네. 그죠? 야, 나를 따르라. 추종. 그죠? 늘 가던 길인데. 그죠? 예. 귀소. 야, 저리 가면 죽겠다. 그죠? 대피. 그죠? 야, 너 왼쪽으로 도는 것도 좀 편해. 그죠? 자해. 밝은 곳이 안전하겠지. 지광. 이런 거지. 그리고 이 부분 체크 넣읍시다. 강간계수와 가시거리는 반비례다. 그죠?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지. 보통 보면. 그죠? 그래서 빛이 없을 때와 빛이 있을 때에 대한 비율적 차이가 들어간다 정도만 봐놓고. 그 다음에 요 편 외워야 되는 거지. 되겠죠? 연기 감지기 작동은 30m쯤. 그죠? 됐어. 이렇게 다 외워져 있으니까. 넘어가서 연기 유동의 참 스타트는 중성돼요. 뭐 창문이나 건축물에 보게 되면 내외부 온도가 같을 때, 상하의 계구부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면 중성되는 건축물의 중간, 계구부의 중간쯤을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성대 이제 아래쪽은 다들 들어오는 쪽이고 중성대 위쪽은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화재가 발생했어. 그럼 이 중성대는 높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어. 화재가 커지면 중성대는 낮아질 거고, 화재가 작아지면 중성대는 다시 돌려 올라가기도 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성대에서 멀어진 쪽이 압력이 길어지는 거지. 압력차가 커진다. 딱 봐놓고, 그죠? 그리고 중성대 영향인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는 건축물 높이를 포함시키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축물 높이는 중성대의 영향인자라고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계급의 면적, 그리고 실내의 온도차. 이 중에서 계급의 면적이 가장 크게 좌우해. 계급을 크게 했다. 이게 제일 좋은 효과거든.
그죠? 내외부 온도를 바꾸는 것보다 그죠? 계구부를 바꾸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소방관이 진입하려고 그래. 그럼 중성대는 어떻게 하면 좋아? 중성대는 올리면 좋지. 올리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지붕이나 옥상을 파괴시키고 중성대를 올리면 신선한 공기의 유입량이 건축물 쪽으로 훨씬 더 많아져.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지. 됐고, 그다음에 연돌입니다. 연돌은 영양인자는 반드시 외워놔야 되지. 건축물 높이, 온도차, 기밀성. 이렇게. 기밀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상하의 기밀성, 내외부의 기밀성 다 똑같아. 그죠? 어떤 바람이 새면 안 돼. 그래서 위아래로 셀 수도 있고 그런 쪽 다 놓고, 그리고 정상연돌과 역연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상연돌은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되는 수직의 흐름을 얘기하고, 역연돌은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되는 좀 특이점이죠. 어떨 때 건물 내부 온도가 낮고 외부 온도는 높을 때 생겨. 그죠? 그 외에 이제 연기 이동은 부력, 열팽창, 바람의 영향, 피스톤 이펙트. 피스톤은 엘리베이터 이동에 따라서 빠르게 쑥 지나가면 연기가 그 사이로 쑥 빨려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더 걔네들 밀어낼 때 이제는 다른 층 쪽으로 확 밀어낼 때가 있지. 그러면서 연기가 확대됩니다. 공조 설비에 의해서도 연기가 확대될 수가 있지. 연기의 제어 부분은 주기태자지보다는 구가축 배강이로 외우세요. 구가축 배강 희 흰 희석 똑같고, 그죠? 그리고 강화, 연기 강화 방지, 그리고 배기 배출 이렇게 축연 모으는 거, 그리고 가압, 그 다음에 구획 이렇게 됐습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자연재난이 대표적인 예가 루프 모니터를 쓰고 있는 스모그 타워 재난입니다. 그죠? 루프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굴뚝의 최상층에 붙어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거다. 그죠? 루프 모니터라고 하는 거. 자연재난의 방법이지. 굴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압력차가 세니까 빨아들이는 양도 엄청 많아져. 그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송이 하고 둘 다 갖췄으면 배풍기까지 있으면 1종. 그죠? 그래서 배풍기만 있으면 3종 이렇게 되는 거지. 됐고, 이제 연소가스입니다. 연소가스는 허용 범위를 무조건 다 외워야 돼. 허용 농도를 다 외우고, 그리고 가스별의 특징들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고 갑시다. 일산화탄소는 독성가스가 아니야. 그죠? 5000ppm에 대해서 독성가스의 기준치는 되지. 호흡 속도를 빠르게 해서 위험해져.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산소가 이제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20%가 되면, 그죠? 20%가 되면 사람이 죽어. 무생무치 가스 중에서. 그렇죠? 이러한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것들은 혈관 내에 있는 그 수소이온 농도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건데 신경 쓰지 마. 일산화탄소는 불안전 연소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불안전 연소할 때 쓴다. 나온다. 결합력이 엄청 높아. 50이요. 암모니아, 질소, 비료 공장, 냉동 시설에 많이 써. 냉매로 많이 쓰거든. 우리가. 거기서 많이 생겨. 25ppm. 황화수소요. 황해 불안전 연소.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허용 농도는 10이요. 시아나수소, 청산가스, 청산가리 연소시키면 나오고 있는 거 똑같아. 헤모글로빈하고는 결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식소화한다는 거지. 질식이 되는 거지. 염화수소요, PVC, 염소가 들어가져 있는 놈 다 이 동네 5요. 그 다음 이산화질소, 산소하고는 반응을 해. 그죠? 부식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독성가스요. 독성가스, 질소에 대한 산화 반응을 했을 때 결과물이지. 아황산가스 이상황이라는 것은 완전 연소 때 2ppm, 포스겐이 있어. PVC 연소했을 때 0.1, 아크릴레인 0.1, 유지류, 석유 제품에서 많이 나와. 지금 나와 있는 요 지금 TWA라고 하는 허용 농도라고 하는 분류 TLV, 얘네들은 측정 기관별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 또 국제 기준하고 MSDS라고 하는 그 물질 안전 보건자라는 표가 있는데 그 표에서 조금씩 수치가 달라. 그래서 이 범주 내에 있다 정도만 봐. 한눈에 알아보는 형태로 쭉 가봅시다. 머리에서 쭉 다 넣으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폭발론. 폭발의 정의가 중요해. 폭발의 정의. 그죠? 이런 거구나. 급격한 압력 상승,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그 에너지, 압력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됐을 때 발생해. 그죠? 나머지 쭉 보고 영양인자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럴수록 하부의 액화가스 누출 현상 가볍게 보세요. 몇몇 우리 제트, 블레비, 증기운 폭발이 뭐야 이런 것들 나오거든. 넘어가서 폭발의 원인, 여기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폭발이냐 화학적인 폭발이냐. 그렇죠? 화학적 반응을 했냐 물리적인 변화만 하느냐 이런 거지. 물리적인 변화가 가장 클 때가 뭐죠? 부피가 엄청 커지는 거지. 순간적으로 커지는 거.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되거나 고체가 기체로 됐을 때 물리적인 거지.
이때는 화염을 동반하지 않아. 그죠? 냉폭발이라고 보통 많이를 해. 그죠? 그런 이유들 다 설명하는 거지. 등등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소를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거. 연소를 동반하지 않아. 그 다음에 화학적 폭발은 그냥 화염 자체 폭발적인 연소고, 그렇죠? 그 메커니즘에 분해 연소하는 놈, 중합하는 놈, 요거 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하이드라진 등등등등등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시아나소 등등등등등, 분진 폭발도 중요하고 다 물질별로 해서 한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야, 너 어디에서 어디로 갔었을 때 문제가 생겼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나와 있는 형태가 물리적인 폭발이라는 부분들은 뭐가 원인 물질이 고체나 액체였어. 고체나 액체가 다른 물질로 바뀌면서 물질이 된 거지. 그 폭발이라는 거야. 에너지만 나오는 거지, 그죠? 압력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증기, 액화가스 증기, 전선, 고산간의 전이. 전선 폭발도 그죠? 물리적인 폭발이지. 응상 폭발이야. 뭡니까 하면 전선 폭발은 고체라고 하는 전선이 엄청난 많은 전류에 의해서 기체로 순간적으로 바뀌거든. 고체가 순간적으로 기체가 돼. 그렇죠? 고산간의 전이. 근데 고체인데 고체로 가면서도 에너지가 막 나오게 돼. 그렇죠? 그러한 이유가 다.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에 대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를 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되는 거지. 그중에 약간 예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중에 나오는 형태가 분무요. 분무는 액체잖아. 액체가 미세한 입자로 돼 있다 보니까 얘는 거의 기체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지. 분해 폭발도 마찬가지고 분진 고체잖아. 기체처럼 되는 거지. 그 내용을 딱 이해해서 봐.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쪽으로 나가면 폭발제에 관련해서 본다 생각하고, 이 중에서는 착화 파괴와 누설 착화를 좀 구분해 놓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증기운이냐 UVC냐. 누설되고 난 다음에 점화돼서 갔느냐 아니면 가스가 점화되어서 터져 나갔냐의 차이지. 배행 파턴이 블랩이 분진 폭발 나옵니다 시험에. 분진 폭발, 그죠? 2차, 3차 폭발까지 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고, 분진 폭발의 예외 물질들 한번 정리해놓고, 시멘트, 유리, 그럼 돌, 전부 다 불연성 물질이지. 불연성 물질은 분진 폭발을 절대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불에 안 타는 놈은, 그죠? 그 탄화칼슘, 분필가루를 얘기한다, 그죠? 생석해석 이런 것도 다 보고, 폭발 메커니즘 읽었고, 영양인자 꼭 보고 가. 잘 부유할수록, 부유 많을수록, 발열량이 클수록,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상이 어떨수록, 그죠? 양면 농도보다 약간 높을 때 폭발력이 최대가 된대. 수분이 함유량이 적을수록 이하, 이건 조심해. 자연 발할 때는 수분 함유량이 있을수록 또는 많을수록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랬었어. 그리고 밀도는 작을수록이야. 이걸 항상 고민해. 아니 관홍 상태가 더 좋다면서요. 이렇게 딱 얘기하지만 밀도는 작을수록 기분이 맞다는 거 베이스를 깔고 가. 이 두 개가 좀 상충될 때가 좀 가끔씩 있어.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 다음 산소의 비례. 그 다음 또 외웠던 게 바라시 발생파. 바라시 발생파 최연소 포기. 됐죠? 보고 넘어가서 폭염과 폭행. 시험에 나오지? 입산료 기출이지만도 그대로 나와. 그죠? 둘 다 연한 연소를 하고 화염의 전파 속도가 막연히 차이 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음속이라고 하는 놈들은 340m/s를 얘기하지. 340m/s요. 요거에 한 10배 정도 된다. 그죠? 엄청나다. 그리고 온도, 압력, 그리고 밀도에 대한 변화가 일반적으로 폭갱은 셋 다 커져.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왜? 온도와 밀도는 반비례하거든. 화염민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많이 물었어. 그죠? 전이과정 관련해서는 24년도 기출이었었는데 압충 포기 기출 문제였어. 그 다음에 랭킨 유고니어는 폭행 시작점을 나타내는 그림 중에 하나다. 그죠? 그리고 가로축은 밀도의 변화, 세로축은 압력의 변화긴 한데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죠? 2차 측 그러니까 반응 후분의 반응 전이라는 거지. 근데 압력은 달러. 압력은 반응 후 나누기 반응 전이라는 거지. 폭행 유도거리 이번에 예상 문제입니다. 요거 세요. 그죠? 내부 거칠수록 얘네들은 뭡니까? 가는 관에서 관 내부에서 내부가 거칠수록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든. 충돌이 많아지면 압이 중첩이 돼. 쌓인단 말이지. 그렇게 될수록 일정 압 이상 나오게 되면 터져버려. 그 다음에 블레비. 블레비가 더 중요한데 블레비가 24년도 나와서 바로 나오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관련은 좀 보고 가세요. 전기방폭구조 마무리다. 그죠? 전기방폭구조는 종류를 가져가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영종이 되는 거.
용진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쪽이지. IA만 있더라. 그죠? 그럼 이제 점화원을 어디에 담궈 놓으면 안전하겠냐? 점화원을 못 담글 경우에는 그냥 구조를 크게 해. 간격, 접합면의 간격을 줄여가지고 점화원 하염의 전파를 막는 거는 거지. 그 다음에 내부의 점화원 쪽으로 가연성 가스가 못 들어오게 내부를 그냥 채워. 불활성, 우리가 말하는 불연성 기체 같은 걸로 채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기름 속에 넣는 거. 안전도를 약간 증가시킨 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그 다음에 위험 장소의 분류, 폭발 등급. 이게 그 틈새 간격을 얘기하는데 간격이 좁은 물질일수록 위험도가 크다. 불활성의 공식 앞쪽에 있었으니까 한번 보고. 여기까지 봤었을 때 이게 진압수사 이것도 있다. 남기하는 부분들. 그죠? 요까지 해서 연수는 꼭 6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죠? 연수하고 화제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집중하세요. 화이팅!